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제 텍스트 임베딩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임베딩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한데요. 먼저 파이썬 SDK 설치를 하고 환경변수 설정하고 인증 부분인데 저희는 콜랩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필요 없고 필요한 API도 enable 하고 그리고 그 권한들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클라우드 벌텍스 AI, 클라우드 스토리지, 빅쿼리 API를 사용을 할 거라서 이 명령어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런 버튼 누르면 실행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 그 해당 패키지들 설치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설치가 다 됐고요. 그 다음으로 환경 변수 설정할 건데요. 뭐 다르게 해줄 필요 없고 이 부분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은 프로젝트 아이디 설정하고 로케이션 설정을 할 거고 UID라고 해서 지금 데이트 타임 정보를 이용해서 이 프로젝트 고유 아이디 같은 거 나중에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설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파이썬 패키지들 불러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됩니다. 저희는 워크벤치, 벌텍스 AI 워크벤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할 API들 지금 보면은 컴퓨트 엔진, 벌텍스 AI, 클라우드 스토리지, 빅쿼리라는 이 API들 이네이블 해주시면 됩니다. 이네이블 하시고, 네, 그냥 실행만 하면 이네이블 되고요. 네, 이 부분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런 지금 저희가 이거 실습하기 위해서는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빅쿼리 유저, 벌텍스 AI 유저, 스토리지 어드민이라는 각각의 권한들이 필요한데 기본 세팅된 환경에서 이 권한들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직접 이네이블 해주셔야 돼요. 네, 해주시려면은 여기 링크된 IAM 권한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 클릭하시면 새 탭에 열리고요. 네, 그러면 다시 튜토리얼로 넘어가가지고 Look the principal for default compute service account. 네, 보시면은 프로젝트 넘버랑 이상하게 되어 있는 이 서비스 어카운트 여기에서 다시 읽어보면은 에딧 버튼을 누르고 다음의 권한들을 설정해 주려고 하잖아요. 에딧 버튼. 여기 수정 버튼이 있죠. 그래서 네. 역할 추가가 지금 되어 있는 이유가 제가 이 같은 실습을 그 이 실습을 미리 한번 쭉 해보고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되어 있는데 한번 다시 하는 방법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편집자 역할만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튜토리얼에 나온 대로 추가를 하시려면 빅쿼리 유저, 벌텍스 AI 유저, 스토리지 어드민 이거 각각 한 개씩 추가해 볼게요. 먼저 다른 역할 추가해서 역할 선택하시면은 벌텍스 AI 유저였죠. 벌텍스 AI 유저인데 지금 한글로 돼 있어서 벌텍스 AI 사용자겠죠. 사용자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역할 추가 두 번째 뭐였죠? 빅쿼리 유저 할게요. 빅쿼리 역할 선택 검색 빅쿼리 사용자겠죠. 빅쿼리 유저니까 빅쿼리 사용자. 네, 사용자 권한 주시고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어드민 권한 주시면 되고요. 다른 역할 추가 스토리지 관리자겠죠. 스토리지
지금 스토리지 관리자는 스토리지 관리자라고 안 나오고 저장소 관리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장소. 저장소 관리자. 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미 권한이랑 똑같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보여주신 대로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대로 같이 따라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준비는 다 됐고, 실제로 벌텍스 AI 임베딩 풀 텍스트 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부터 갖고 와야 되는데, 데이터는 스택 오버플로우 퍼블릭 데이터 셋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호스팅 제공하는 그 데이터 셋이 있어요. 이거 클릭해 볼까요? 네, 구글 마켓플레이스에서 스택 오버플로우 데이터 셋을 제공을 하고 있고, 비커리에서 호스팅 된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라 23밀리언, 2300만 개의 로우를 갖고 있는데, 이 정도 데이터면 지금 실습하는데 이거 데이터를 로드한 다음에 인베딩 해야 되는데 이거 메모리에 다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는 우리는 1000개의 로우만 갖고 와서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긴 실제로 100개만 갖고 오게끔 되어 있네요. 어쨌거나 여기 이제 데이터 갖고 오는 부분을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네, 100개 퀘스천 사이즈 되어 있고 빅쿼리에 이제 이런 우리 SQL 쿼리처럼 쿼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파이썬 데이터 프레임을 로드해서 보여주는 부분까지. 그래서 런을 하면은 네, 지금 일단 5개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스택 오버플로우에 올라와 있는 뭐 질문이랑 해당 데이터에 대한 아이디 이렇게 불러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고, 인베딩을 생성하기 위해 이런 API로 호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불러왔던 구글 제너레이티브 AI SDK를 사용해서 할 거고, 이 부분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GenAI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실행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텍스트 임베딩 모델은 텍스트 임베딩 0055번 이 모델을 사용할 거고요. 혹시나 어떤 임베딩 모델을 제공하는지 다 보시려면은 여기 서포티드 모델 링크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인베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이 모델을 제공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인베딩에 이제 그 인베딩 데이터 만들어 줄 건데, 이 API 결국 지금 호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쿼터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구글 서비스 이용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막 API 요청을 미친 듯이 막 날리면 여기 그 구글 쪽에서도 과부하가 오고 하기가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Request per mini quota set to 60 for new cloud project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튼 쿼터 제한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그 초당 5개씩만 데이터 요청을 한다. 라고 이제 그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하게끔 할 거고, 그걸 위한 래퍼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이것도 실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이 부분에서 인베딩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은 이 위에서 정의한 get embedding wrapper라는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그 아까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그 타이틀을 리스트를 넘기잖아요. 그래서 하고 반환값으로는 인베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df 데이터 프레임 헤드를 이용해서
실제 임베딩 값이 어떤지 5개만 출력을 해보네요. 이런 식으로 이 타이틀에 대한 이 임베딩이 값을 가져와서 불러오는 부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간단히 임베딩 시밀러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 위에서 임베딩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벡터 공간에 그 같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것들끼리 가까이 배치를 한다고 했고, 그럼 이 부분에서 실제 처리할 때 중요한 부분이 그럼 이 가깝다는 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L2 디스턴스로 계산하는 방법,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방법, 이너 프로덕트 내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선 지금 저희는 이너 프로덕트, 닷 프로덕트라고 하는 내적을 이용한 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실습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아무거나 하나 질문을 선택을 한 다음에 다른 질문들과의 이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보는 이런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네. 그것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그 질문을 값을 지니는 벡터 값을 지니는 거를 불러오는 실습입니다. 보면은 How to prevent permanent link category from outputting slashes라는 질문에 대해서 같은 값이면 1이겠죠. 그래서 이 같은 값을 가지는 애가 첫 번째로 출력됐고, 이와 의미론적으로 좀 유사한 질문들을 벡터 벡터 시밀러리티가 가장 가까운 애들별로 순서로 소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의미론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것들이 소팅이 됐네요. 다른 예제, 조금 더 와닿을 만한 예제가 있는지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에 이 셀을 다시 실행하면 다른 질문이 선택이 될 테니까요. 이 셀을 다시 실행하고 이 부분도 다시 실행해보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랜덤으로 뽑힌 질문이 Not found error on every page except 홈페이지인 두루파 웹사이트에서,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제외한 웹사이트 페이지에서 Not found 에러가 나고 있다. 이거와 관련해서 가장 그나마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뽑아보니까 첫 번째 이게 같은 값이 나왔고, 두 번째부터는 로그인 failed 데이터베이스 이슈가 이게 그나마 비슷한 질문, 가장 가까운 질문이다라고 이렇게 찾아줬네요. 그 다음 뭐 플러터해줘. 어쨌거나 완전 다른 얘기, 물론 또 많이 유사하다고 볼 순 없지만,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희 데이터 그렇게 학습을 많이 안 시켰잖아요. 그런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습해 볼 내용은 벌텍스 AI의 벡터 서치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임베딩을 빠르게 찾는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